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임박하게 되었네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이론과정이나 핵심 이론과정이나 기출문제과정 또 예상문제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서도 썼고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위주의 공부가 되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되었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출제를 하면서 지문이 있죠, 그죠? 낱말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핵심만 딱 알고 있다면 어떻게 주어를 바꾸든 동사를 바꾸든 그 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예상되는 것, 그거를 100개를 가져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1번에 보니까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33%입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옳은 것 일어날 때 1번에 지력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력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이 등록은 지력소관청이 등록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2번에 지력공부에 등록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자, 이게 결정 이렇게 나오죠. 누가 결정을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죠.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1, 2번에서 낱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국장이 하고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X죠, 그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죠, 그죠? 여러분들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를 했고 토지의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바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죠, 그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변합니다. 그럼 변했다면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합니다. 그래서 지적은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 군, 구 별로 수립해야 돼.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 동이죠.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이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죠. 따라서 계획 수립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틀렸죠, 그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자, 토지 소유자가 변하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의 표시가 변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틀렸네요. 그러면 이제 5번에 보니까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데는 이에 따라 지력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X죠. 그죠?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죠. 그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그러면 출제위원은 여기서 답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요.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글자를 바꾸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북동에서 남서 이라면 틀렸죠. 남동에서 북서 이라면 틀렸어요.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이번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은 숫자 뒤에 이게 틀렸죠. 그죠? 뒤에가 아니라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둘 중에 하나에 등록을 하죠. 이때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예를 들어서 37 일어났죠. 지번 앞에 아무 글자도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죠. 그런데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죠. 그래서 뒤에가 아니라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3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필지로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수문부터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X죠. 그죠? 본번이 아니라 부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합병은 지번이 줄어듭니다.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합병은 우리가 지번이 줄어드니까 10개 중에 1개만 한다 이러면 본번을 쓰는 거죠.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부번을 쓰죠. 그죠? 그래서 합병은 본번, 분할은 부번 이렇게 하면 되죠. 4번에 신규 등록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부번 다음 순부터 부번 틀렸죠. 그죠? 최종 부번이 아니라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죠? 5번에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우리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읽을 때 백의 일 이렇게 읽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지번은 시험에 출제를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4회 때는 출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의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력 확정 정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력 확정 정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읽어야 되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정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 말은 이 4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입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합니다. 2개인데 동일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그러면 출제위원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을 물었을 때는 지문에 이 3개, 예외 이 3개 중에 1개가 지문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개 중에 1개가 들어가 있다면 예외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을 하는 것이고 이 3개 중에 1개가 들어있지 않다 이라면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인 겁니다. 그럼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니까 부번이고 합병은 필지가 줄어드니까 본번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네요.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사유로
결번이 생긴 때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과거에 여기를 뭐라고 썼냐면 지번대장이라고 해서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입니다. 지번대장하면 X죠. 자, 합병이 떴죠. 그죠? 합병의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 그러니까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였다면 10필지였을 때는 지번이 10개가 있어야지만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한 개만 있으면 되죠. 그때는 본번 중 선순위, 가장 앞번호를 쓴다. 그럼 이걸 후순위하면 X입니다. 최종 순위하면 X입니다. 선순위죠. 그죠? 3번에 지력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죠.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죠. 그죠? 이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번이 5의 1, 5의 5 필지 중 5의 1필지가 3필지로 분할할 때는 5의 1은 그대로 써줘. 그럼 여기 5조 다음에는 뭡니까? 6 다음에는 뭐예요? 7. 그래서 5의 1, 5의 6, 5의 7. 옳은 지문이 되죠. 그죠? 5번에 지번부일에게 지번을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이게 틀렸어요. 지목 변경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개편이죠. 그죠?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세 개 꼭 기억해 둡니다.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축척 변경.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 표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용수 또는 배수를 일정한 어떤 인공적인 수로는 유지 틀렸죠. 그죠? 유지가 아니라 국어죠. 그죠? 여러분들 국어는 농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기억은 틀렸네요. 2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틀렸죠. 그죠? 경계점 자배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니은도 틀렸네요. 그죠? 이것에 지번이 13의 1, 13의 2, 5, 16, 15, 1, 17의 지번이 하나로 합병을 했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15이다. 5죠. 그죠? 자, 합병은 본번 중 선순위죠. 이거는 부번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번 중에 가장 앞번호죠. 그러면 이것은 5가 되네요. 그죠? 리얼에 지력소관청은 지력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게 지번 부여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5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키는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갖춰 둘 수 있답니다. 이걸 갖춰 둬야 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에 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여러분들 경계라는 표현 속에는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에 있는 선을 말하는 거죠. 지상 경계는 땅 위의 경계입니다. 그죠? 뚝이나 담장이나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 명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놀이기구죠. 그죠? 놀이기구. 놀이기구는 자, 공원으로 한다.
틀렸죠. 그죠? 공원이 아니라 유원지죠. 그죠? 이제 놀이공원이 있다. 이러니까 놀이기구가 있다면 그건 공원이 아니에요. 유원지입니다. 이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메모, 관상수 등의 식물을 조려주는 토지는 전이다. 틀렸죠. 그죠?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죠. 그죠? 그래서 전은 밭입니다. 답은 논입니다. 논하고 밭의 차이는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전이 되는 거예요. 2번 틀렸네요. 그죠? 3번에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오죠. 그죠? 그래서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4번에 온수, 약수, 석유리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다. X죠. 그죠? 자, 여기서 운송을 묻는지 용출을 묻는지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에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죠. 그죠? 그럼 4번도 틀렸어요. 여러분들 지적파트의 가장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이 지목 중에 1등으로 중요한 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이 동그라미 4번은 항상 출제위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5번에 교통운수를 일정한 궤도, 이 일정한 궤도가 선로죠. 그죠? 선로. 이거는 철도용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와 철도용지의 차이가 뭐냐면 보행, 차량 운행은 도로입니다. 일정한 궤도, 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차 가는 길은 도로가 아니죠. 그거는 철도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캐내고 흙판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다. X죠. 그죠?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죠. 그죠? 그러면 잡종지와 임야를 구별하는 방법은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임야, 이 표현이 안 들어가면 잡종지죠. 그죠? 이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 틀렸죠. 그죠? 하천이 아니라 국어입니다. 이 역시 하천과 국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입니다. 전. 그 다음에 3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X죠. 그죠? 묘지가 아니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수원 안에, 목장용지 안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독자적인 대가 되는 거죠. 그죠? 틀렸네요. 4번에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다. 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주유소 용지는 자,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석유류를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석유류를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 저장해 놓는 곳도 주유소 용지.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5번에 경계점 자배등록부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틀렸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지목 있죠. 지목. 지목은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죠? 그럼 지목은 자, 토지대당, 임야대당, 도면에 등록을 하죠. 이때 토지대당, 임야대당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을 하죠. 결론은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네요. 다음 중 지목을 잡종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이거죠.
잡종지조. 그러면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켜내고 흑파되면 임야고, 원상의 회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잡종지조. 야외시장 공동물 잡종지로. 그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면 폐차장 잡종지죠. 자, 온수, 약수, 석유 등 일정한 운송이죠, 운송. 그래서 좀 전에 용출되는 것은 광천지, 운송하는 것은 잡종지죠. 그죠? 4번에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부지도 잡종지죠. 그죠? 그러면 5번에 보니까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죠. 그래요. 임야. 여러분들 이 5번도 지문으로 자주 띄워요.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잡종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에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 표시가 옳은 것 일어났죠. 자, 유원지는 유 틀렸죠. 그죠? 유원지는 원이죠. 그죠? 원. 자, 공장용지는 공 틀렸죠. 그죠? 장이죠. 장. 하천은 하 틀렸죠. 그죠? 천이죠. 수도용지는 수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은 주가 아니라 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기억할 때 먼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공유지의 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점 자비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등록할 때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인데 우리나라 지목 28개가 있었을 때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고 4개는 둘째 글자를 써줘.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래서 차, 장, 천, 원입니다. 이걸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갔습니다.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나거든. 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하 세부 청량을 실시하여 필지를 경계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 X죠. 그죠? 좌표 면적 계산법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좌표라는 말이 나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1번 X입니다. 2번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 X죠. 그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죠. 그죠? 3번에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여서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틀렸죠. 그죠? 1이 아니라 0.1이죠. 0.1. 5번에 축척이 1000분의 1과 6000분의 1의 토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X죠. 그죠? 이거는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하죠. 그래서 여기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분들 이 9번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을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분류를 하죠. 이게 딱 먼저 분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경위의 청량을 쓰고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고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이 말은 최소가 0.1,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은 평판 정량을 쓰고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고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하고 등록은 제곱미터 단위, 제곱미터 단위니까 자연수까지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10번이네요. 면적의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오차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5죠. 그럼 여기는 이제 정리할 때 오차용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의 정감이 없는 걸로 보는 거라. 그래서 전의 면적을 등록을 하고 오차용범위를 초과했다면 면적의 정감이 커져. 그러면 후의 면적을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2번하고 5번이 키거든. 그럼 2번에 보면은 임야대릉의 면적과 등록장의 차이가 오차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X죠. 그죠? 이거는 신청이 아니라 직권을 하죠. 직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5번을 먼저 보면은 임야대릉의 면적과 등록전의 차이가 오차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 그래서 오차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도에 등록된 면적 경계를 정정을 해야 되죠. 이 정정을 신청으로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죠. 직권이라고 그러죠. 직권. 그러면 2번은 틀렸네요. 그죠? 그럼 3번에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각선의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는 데는 이를 보정해야 한다. 여러분들 아스팔트가 온도가 높아가면 열을 받으면 아스팔트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종이도 있잖아요. 종이도 여름철에 장마철에 습기를 먹었다.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종이도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폭이 0.5mm 이상일 때는 보정, 수정한다, 보충하여 정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할전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력공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여러분들 초과했다는 거는 면적의 정감이 크니까 장부는 수정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입니다. 경위의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362.45.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경위의 청량이죠. 그죠? 이게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도노브를 비치하는 지역이거든. 그럼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도노브를 비치하는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를 반올림해야 되는데 여기가 4, 5냐, 4, 5, 3이냐.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죠. 그러면 이건 5, 3이니까 5보다 크죠. 크니까 올려야 되죠. 그럼 이 답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427.25와 427.253은 틀리는 숫자죠.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는 5, 3이니까 5보다 크죠. 그럼 바로 올려서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5, 3이니까 5보다 크니까 올려서 362.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답이 정형화되어 있거든. 그냥 암기를 딱 해두면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 있냐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는 예외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편리를 봐줍니다.
됩니다.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역시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공공사업 있죠. 공공사업은 공익이잖아요.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 일어났죠. 결론입니다.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 이동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냐? 분할입니다. 토지 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분할인데, 그럼 분할은 왜 하느냐? 소유권 이전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의 강남에 땅 1,000평 가지고 있어요. 이걸 팔려고 내놨어요. 그럼 1,000평 시가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걸 팔려고 내놨거든. 1,000억. 덩치가 커져. 그 매매가 잘 안 되죠. 그럼 이거 쪼개어서 매매합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할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판결서죠. 여러분들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당연히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13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